제가 운전을 하고 가다가 사고를 냈어요. 그래서 차가 부딪히던가 혹은 차가 사람을 부딪히던가 라고 했을 때 운전자는 업무상 과실치상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전국의 교통사고가 하루에도 몇천 건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아마 몇만 건이 발생할 수도 있고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너무나 많은 교통사고를 다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처리하다 보면 국민들의 상당수가 형법에 전가가 생기기 때문에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라는 것을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은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이 발생을 했을 때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서는 처벌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운전을 하고 가다가 다른 차를 부딪혔어요. 거기 안에 있는 사람이 다쳤습니다. 근데 그러면 저는 원래 형법상 업무상, 운전도 업무입니다. 업무상 과실로 인해서 치상, 사람을 다치게 했으니 처벌을 받는 것인데 그 다친 분께서 저는 저 젊은이 운전자의 처벌을 원치 않아요. 서면을 통해서 합의서를 내던가 처벌 불원서를 내던가 해가지고 명시적인 의사를 표시하면 운전자를 처벌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 12대 중과실은 무엇이냐? 피해자가 저는 운전자를 처벌을 원하지 않아요 라고 했음에도 12가지 경우에 해당을 하면 처벌을 한다는 것입니다. 1호, 신호 위반입니다. 신호를 위반했을 때 사고를 발생했다. 근데 상대방이 처벌을 원치 않아요 해도 신호 위반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과 무관하게 처벌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호, 중앙선 침범. 중앙선 침범을 해서 사고를 발생했을 때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3호, 속도 위반. 4호, 앞지르기 추월 위반. 5호, 철길 건너목 통과 방법 위반. 6호, 횡단보도 사고 위반. 7호, 무면허 사고. 8호, 음주운전. 9호, 보도블록 보도 침범. 10호,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 11호,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의무 위반. 12호, 화물차의 화물 고정 조치 위반. 이 12개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운전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더라도 처벌이 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실무적으로는 합의서나 혹은 처벌본원서가 제출됐을 때는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하는 경우도 있고 혹은 법원 단계에서 선고유예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상죄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얼만큼 다쳤냐에 따라서 처벌수가 달라집니다. 피해자의 처벌본원 의사가 있냐, 합의를 받냐 여기에 따라서 또 수위가 좀 변동이 될 수는 있습니다. 중앙선을 침범할 밖에 없었던 특별한 사유가 있었냐? 갑자기 내가 운전하고 있다가 고라니가 튀어나왔다. 그래서 고라니를 피하려고 혹은 어린아이가 튀어나왔다. 어린아이를 피하려고 중앙선을 침범했어요. 그래서 상대방 차를 꽝 박았습니다. 이 사람이 다쳤어요. 근데 그 사람이 저는 운전자를 처벌을 원치 않아요 라고 해도 저는 처벌을 받는다는 것이죠. 근데 이러이러한 사유가 있었다라는 게 소명이 되면 원칙은 처벌을 받는 것이지만 검사가 기소를 안 하고 기소유예를 하던가 혹은 법원 단계에서 선고유예나 벌금이 팍 낮아지던가 그렇게 사정을 다 감안을 합니다. 첫 번째, 경찰을 부르세요. 두 번째, 보험회사를 부르세요. 둘 다 부르세요. 여러분들 세금도 내고 보험료도 내지 않습니까? 돈을 낸 만큼 그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경찰을 꼭 부르시고 보험회사를 불러서 시시비비를 따진다기보다는 원만히 해결을 해라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있는 12대 중과실은 우리가 교통법규를 지킴에 있어서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그런 12가지 규칙입니다. 이 12가지만 지켜도 교통사고가 발생할 확률은 현저하게 낮아집니다. 춘천시민 여러분, MMS 투데이 시청자 여러분 모두 안전운전하세요. 다음 길에 만나요.